농마트. 마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마늘 비대기는 1년 농사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잎이 노래지기 의구심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잎마름병이나 뿌리응애 같은 병해충으로 인해 잎이 노래질 수 있지만 병해충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늘이라는 식물이 가진 생존 전략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 비대기에 발생하는 잎의 황화 현상은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식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지상부의 광합성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자본, 즉 양분을 지하부의 인경으로 송금하는 자산 이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은 구비대기에 접어들면서 잎에 들어있던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을 대부분 마늘통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녹색이 사라지고 노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황화 현상의 본질입니다. 보통 마늘은 수확기가 다가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전이 너무 빨리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수확 2-3주 전부터 서서히 일어나야 할 현상이 비대기 초기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늘이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결국 마늘 자체가 나는 마늘통을 키울 능력이 없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기공 폐쇄와 광합성 저해입니다. 마늘은 비대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토양이 건조하면 식물체 내의 호르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식물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의 구멍인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기공이 닫히면 이산화탄소 흡수가 차단되어 광합성이 중단되고 잎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잎이 타들어가듯 노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강제적 황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강제적 수분 공급을 통한 증산작용 활성화입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가 왜 해결책이 되느냐 하면 물은 비료 성분을 녹여서 뿌리로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냉각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토양 수분이 적정할 때 마늘은 기공을 열어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고 그 힘으로 토양 속의 칼슘과 붕소 같은 이동이 어려운 미량 요소들을 잎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순환이 원활해지면 잎의 세포가 생생하게 유지되어 황화 현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면 시비를 통한 양분의 직접 주입입니다. 비대기 초반에는 관주 시비로 양분 공급이 도움이 될 순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마늘의 뿌리는 노화되어 토양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아무리 땅에 비료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의 표피세포를 통해 직접 양분을 밀어넣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핵심 비료는 황산가리와 마그네슘 영양제입니다. 칼륨은 식물체 내에서 에너지 운반 트럭 역할을 하며 잎에서 만든 당분을 마늘통으로 빠르게 옮겨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잎의 양분이 정체되지 않고 뿌리로 쑥쑥 내려가기 때문에 잎의 과부하를 막아 황화를 방지합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핵심 구성 원소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엽록소의 중심에 마그네슘이 박혀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여 공장을 더 오래 가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항스트레스 제제의 활용입니다. 아미노산제와 해조 추출물 영양제는 이러한 생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이 고온이나 가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쌓여 세포벽을 파괴하는데 아미노산 영양제는 식물이 비료를 흡수해서 단백질로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세포를 수복하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글리신이나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은 식물의 내동성과 내서성을 높여주어 잎이 노래지는 시점을 뒤로 늦춰줍니다. 만약 비대기 초기에 잎이 노래진다면 요소 500배액을 연면시비하여 질소를 보충해줍니다. 질소는 잎의 크기를 유지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 후 본격적인 비대기에는 황산가리 350배액과 수용성 마그네슘을 혼합하여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2-3회 살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은 세포를 단단하게 하여 저장성을 높여주지만 가리와는 흡수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가급적 따로 살포하거나 혼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소 영양제는 아주 소량만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칼슘이 이동을 못해 마늘 속이 썩는 증상이 생기므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확 직전이 아닌 마늘 비대기에 잎이 노래지는 것을 막는 일은 마늘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마늘통을 키우느라 힘드니 내가 입으로 직접 영양분을 넣어줄게 라고 응답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물 관리를 통해 뿌리의 통로를 열어주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엽록소 공장의 수명을 연장하며 아미노산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이 입체적인 구조가 완성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늘밭은 수확기까지 건강한 푸른 빛을 유지하며 묵직한 마늘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합친 설계와 관리를 병행한다면 크고 단단하며 맛있는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 재배에 활용되는 다양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 TV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 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 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 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 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제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 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 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